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 미국 주식 그냥 오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계좌가 갈리는 날짜가 이미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하락을 보고 겁나서 던지고 누군가는 같은 하락을 보고 기다리던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차이는 예측력이 아닙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상반기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약 7.7% 올랐고 S&P 500은 약 6.9% 올랐고 나스닥 100은 약 15%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스닥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빅테크 전체가 똑같이 폭발한 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은 강했고 산업재와 전통 우량주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소외된 업종은 계속 소외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아무거나 올려주는 장이 아니라 돈이 갈 곳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15% 올랐다고 앞으로도 아무 자리에서 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QLD는 나스닥의 하루 움직임을 대략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대략 3배로 따라갑니다. 나스닥 100이 5%만 눌려도 QLD는 단순 계산으로 10% 가까이 흔들릴 수 있고 TQQQ는 15% 가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10% 조정받으면 QLD는 20%, TQQQ는 30%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방향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맞는 방향을 보고도 틀린 자리에서 사면 계좌가 망가집니다. 하반기 첫 번째 승부처는 7월과 8월입니다. 이 구간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7개나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빅테크 실적, 제네시스 미션, 잭슨홀 미팅입니다. 먼저 빅테크 실적입니다. 지금 시장은 AI를 믿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는 건 기대치도 높다는 뜻입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좋은 실적도 평범하게 보이고 애매한 실적은 바로 실망으로 바뀝니다. 이번 실적에서 봐야 할 숫자는 4가지입니다. 첫째, AI 투자가 실제 매출로 바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매출 성장보다 AI 투자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셋째, 잉여 현금 흐름이 버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 들어올 예약 매출이 충분히 쌓였는지 봐야 합니다. 이 4가지가 확인되면 AI 투자는 성장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시장은 AI를 미래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QLD, TQQQ가 흔들립니다. 나스닥은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실적 시즌에는 숫자로 심판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 전까지 주가가 8%, 10% 먼저 올라버렸는데 발표 당일 매출은 괜찮지만 현금 흐름이 약하다면 시장은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오르면 이미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겁니다. 반대로 실적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가가 21선 위에서 버티면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발표 전에 풀매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발표 후 가격이 버티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락했다고 무조건 기회가 아니고 올랐다고 무조건 강세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적 이후에도 시장이 버티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AI가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 원전, 자원, 히토류, 국가 안보까지 번지는 흐름입니다. AI를 돌리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송전망이 필요하고 냉각장치가 필요하고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미션 관련 일정에서 중요한 숫자는 271일입니다. 행정명령 이후 271일을 계산하면 8월 21일이 나옵니다. 즉 8월 21일 전후로 초기 운영 능력, 실증, 수주, 정책 진행 상황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월에는 26개 과제가 선정됐고 3월에는 데이터 수집이 진행됐고 다음 단계는 8월 전후 실증 가능성입니다. 26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가 먼저 실증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관련 기업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에너지 지배력, 발견과 개발, 국가안보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건 핵심 광물과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로봇, 첨단 장비에는 히토류가 필요하고 미국은 탈중국 공급망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MP 머트리얼즈 같은 히토류 기업이 1년 가까이 횡보하다가 정책 뉴스 하나로 다시 관심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LD, TQQQ 투자자가 이걸 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상승이 엔비디아 몇 종목에만 갇히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력, 원전,
자원, 산업재까지 돈이 퍼지면 나스닥 상승의 폭이 넓어집니다. 상승폭이 넓어질수록 지수는 건강해집니다. 지수가 건강해야 QLD, TQQQ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8월 27일 잭슨홀 미팅입니다. 여기가 하반기 금리 방향의 첫 번째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성장주에는 순풍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아나면 고평가 성장주는 바로 부담을 받습니다. 연준의 말 한마디가 달러, 채권, 성장주, 반도체를 한 번에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16일 FOMC는 잭슨홀에서 나온 방향을 실제 정책으로 확인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과 9월 16일은 붙여서 봐야 합니다. 잭슨홀 전에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잭슨홀 후에는 현실 확인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9월 FOMC 전후에는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21선 위에서 버티는지,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지, 빅테크가 같이 살아나는지, 거래량이 급격히 꺾이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은 악재에도 버팁니다. 약한 장은 호재에도 오래 못 갑니다. 9월과 10월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FOMC가 2번 있고 만기 이벤트가 있고 애플 신제품 공개와 엔비디아 GTC 같은 빅테크 이벤트도 이어집니다. 이벤트가 많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흔들릴 핑계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또 하나의 숫자는 S&P 500 리밸런싱 일정입니다. 9월 10일 선정 기업 발표, 9월 18일 적용, 9월 21일 종목 교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편입 후보 기업들은 보통 발표 한 달 전부터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가 나온 뒤에 알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편입 조건에서 중요한 건 최근 4분기 흑자, 시가총액, 유동성, 시장 대표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연결 반도체 기업인 아스테라스 랩스는 AI 서버, GPU, CPU,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항공방산 부품 기업 베이콘은 최근 분기 매출이 13.8억 달러,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습니다. 산업 인프라 유통기업 퍼거스는 최근 분기 매출이 75억 달러,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3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한 성장주는 아스테라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퍼거슨, 항공방산 모멘텀은 헤이코 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편입은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편입 이후 1분기까지는 S&P 500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상대 수익률이 약 7.5%까지 밀리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은 정치와 소비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줍니다.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 임기 1년차 S&P 500 평균 수익률은 약 7.9%였고 중간선거가 있는 2년차는 약 4.6%로 낮았습니다. 반대로 3년차에는 평균 17.2% 상승했습니다. 중간선거 6개월 전까지 평균 수익률은 약 0.3%로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지킬 가능성이 약 59%,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약 83%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GDP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소비가 강하면 기업 실적에 안도감이 생기고 소비가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집니다. 하지만 소비도 이제 양극화입니다. 아마존, 월마트처럼 가격 경쟁력과 필수 수요를 가진 기업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겟, 베스트바이, 콜스처럼 선택 소비 비중이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겁니다. 그럼 지금 사야 합니까? 제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스닥 100이 전고점 근처에서 3%만 빠진 상태라면 조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5% 눌림에서는 첫 번째 관심 구간으로 보고 10% 눌림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15% 이상 조정에서는 시장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기회인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나스닥 100이 5% 빠지면 QLD는 10%, TQQQ는 15%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10% 빠지면 QLD는 20%, TQQQ는 30%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해놓고 나눠서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만원이 있다면 첫 눌림에서 30만원, 더 깊은 조정에서 30만원,
공포가 커질 때 40만원처럼 나눠야 합니다. 처음부터 100만원을 다 넣으면 다음 기회가 와도 손이 묶입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체력입니다. 하반기 시장은 분명히 흔들 겁니다. AI 투자 부담, 금리 불확실성, 정책 변수, 소비 둔화가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매출이 확인되고 금리 부담이 줄고 정책 수혜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소비가 버티면 연말 랠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7월과 8월에는 실적과 잭슨홀을 보고 9월과 10월에는 FOMC와 리밸런싱을 보고 11월과 12월에는 선거와 소비를 봐야 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가격을 보십시오. 기대가 아니라 숫자를 보십시오. 흥분이 아니라 일정을 보십시오. QLD TQQQ에서 진짜 실력은 많이 맞히는 게 아닙니다. 틀렸을 때 덜 다치고 맞았을 때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하반기 미국 주식 대충 보면 공포고 제대로 보면 기회입니다. 파도가 온다고 배를 돌리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오는 날짜를 알고 돛을 조절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앞으로 갑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